자, 시작을 해보자. 시험 범위 엄청 조금이죠. 응? 범위는 엄청 조금이죠. 생물? 조금인데 어려운 부분만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금이라고 해서 원래 시험 범위가 또 적으면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야. 둘로 쪼개지는 거.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야.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과 감수 분열이라는 거 이제 두 가지 배울 텐데 그 분열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로 염색체라는 게 나오지. 염색체.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세포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죠?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통 세포를 관찰하면 뭐가 보여? 핵이 이렇게 보이죠? 맞아? 그럼 이 핵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래. DNA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DNA가 있긴 있는데 안 보여.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염색사라는 걸로 이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세포 분열이라는 게 시작되면 이 염색사니까 실처럼 풀려있는 애거든. 그럼 얘네들이 꼬여. 꼬여서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염색체가. 알겠니? 평소에는 염색사로 있다가 이게 뭐가 되면 세포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꼬여서 뭐가 돼? 염색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염색체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염색사라는 게 뭐냐면 얘네 핵 속에 이렇게 DNA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응? 여기 이제 DNA라고 할게. 그럼 그 DNA라는 애가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 DNA가 이렇게 그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감겨 있어. 이런 식으로 DNA가 굉장히 길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인데. 요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계속 감겨.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겠니? 확 줄어들겠지. 얘는 실이 길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실을 중간중간 계속 감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의 길이가 어떻게 돼? 확 줄어들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세포는 굉장히 조그맣거든? 근데 DNA는 길이가 거의 뭐 한 2m 가까이 된대. 이 조그만 세포 안에 2m짜리가 들어가려면 단백질을 감아서 길이가 확 줄어드는 거야. 니네 실을 생각해봐라. 실을 나중에 뭉치는 거야. 꼬이는 거잖아. 실을 꼬는 거잖아. 나중에 다시 풀려야 되거든. 그럼 니네 실 그냥 이렇게 뭉쳤다가 풀면 풀리냐? 중간에 막 묶이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잖아. 그거 방지하는 역할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형태가 뭐야? 염색사가 되는 거야. 염색사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염색사라는 애가 꼬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꼬여서 만들어진 염색체가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을 띄어. 그죠? 이렇게. 약간 다리처럼 생긴 게 있지? 요 두 개를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라고 하는 다리가 결국엔 이렇게 DNA가 이렇게 계속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다리가 왜 두 개야? 사실은 이런 상태가 염색사인데 이 염색사일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세포가 둘로 쪼개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CD가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아주 재밌는 영화를 하나 딱 CD에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너희 두 명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CD를 뽀각? 아무 의미 없지, 그지? CD 안에 들어있는 영화라는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이걸 뭐 해야 돼? 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둘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쪼개져도 여기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염색사로 있을 때 이미 복제를 하는 거야. 복제를 한 상태에서 꼬이다 보니까 다리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지. 이 두 개의 다리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DNA가 길다란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두 개를. 그래서 염색 분체가 다리가 두 개다. 다리처럼 생긴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동원체. 이 염색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이 염색체라는 게 생물마다 다 염색체를 가져. 다만, 그 생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 일정해. 그러니까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져. 뭐 생물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을 거 아니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 사람, 우리 사람. 좀 이따 이제 사람 나오니까.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를 갖고 있냐면 46개 갖고 있는 거야. 46개. 월. 개 있지, 개. 그지? 강아지, 개. 개도, 개를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얘는 72개를 가져. 그 다음에 침팬지 있어, 침팬지. 자, 얘는 48개를 가져. 이런 식으로 생물마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식물도 있어, 식물. 자, 보리. 14개. 완두콩이라는 식물 있죠? 완두도 14개. 14개. 이렇게 가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물마다 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는 거야. 알겠니?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46개인 거지. 너희도 46개, 나도 46개. 누구나 다 46개를 갖는 거야. 그래서 종이라고 하지.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일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 염색체 수가 같아도 종이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 염색체마다 모양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수는 똑같이 14개지만 보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와 완두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서로 어떤 거야? 다른 거야. 그리고 설사 그게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결국 DNA라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 다른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아. 근데 반대로 염색체 숫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은 또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염색체가 그럼 많으면 되게 좋은 고등동물인가? 그러면 개가 나보다 더 고등생물이어야 되는 거지? 염색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어떤 이게 고등생물이다 하등생물이다를 결정하는 건 아닌 거야. 알겠니? 염색체 숫자는 염색체 숫자일 뿐인 거지. 그럼 또 이제 애들이 또 이런 얘기 한다.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내 몸 전체의 염색체가 46개일까? 세포 하나당 46개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의외로 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세포 하나당 46개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거. 어디에? 핵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안 보일 뿐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럼 염색 분체는 복제된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여기 보면은 얘네들의 공통점이 지금 뭐니? 공통점. 그렇지. 우리가 이제 체세포라고 하거든.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의 그냥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 하는데 그 체세포를 들여다보면 그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뭐야? 다 짝수개지. 왜 짝수개냐면 그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말이야. 예를 들어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얘랑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은 게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꼭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2개씩. 알겠니?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부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46개지만 얘네가 2개씩 갖고 있는 거야. 2개씩. 그러면은 왜 2개씩 갖고 있을까?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사람의 염색체 여기다 이제 번호를 붙여 놓는데 크기 순으로 번호를 붙여 놓거든. 그럼 1번 염색체다 그러면 1번 염색체는 2개가 서로 모양과 크기 같은 거지. 그럼 2번 염색체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 또 걔네끼리 2개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 그럼 왜 2개씩이야? 이 염색체를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1개 물려받고, 그러니까 아빠의 1번 염색체 내가 하나 받고 엄마의 1번 염색체를 하나 받다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한 쌍이 꼭 들어있는 거야. 어디에? 체세포에. 그래서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그래. 그러면 봐라.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잘 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유전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자, 그런데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같은 자리에 유전자가 있거든? 근데 요 두 개의 유전자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달라다 하도 안 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엄마 아빠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엄마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요 자리에 니네 이제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할게.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근데 엄마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빠도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으면 엄마도 여기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같아. 근데 만약에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은 엄마는 예를 들어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이라고 하거든? 유전자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국 너희가 이제 쌍꺼풀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멘델의 법칙이라는 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 요 다리 두 개를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그지? 그리고 그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어때야 된다? 완전 동일해야 된다. 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애들끼리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기 때문인 거야.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상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핵형이라는 게 있고 핵상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핵상만 얘기할게. 핵상.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기호를 이제 n이라는 기호를 쓴다. n. 자,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조금 어려운 말이야. 단상이라는 게 있고 복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단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냥 얘는 n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얘는 2n이라고 표기를 하거든.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 테니까 이제 요거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복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염색체가 뭐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는데 걔네가 다 두 개씩이 모양과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복상이야. 2n이라고 불러. 근데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염색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염색체마다 짝이 없어. 이게 짝이라고 하자고. 짝이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이제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지. 잘 봐봐. 그냥 선생님이 이 삼각형, 사각형을 표시를 할게. 만약에 자, 염색체가 만약에 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4개가. 그치? 개수로 일단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등호를 하고 요 핵상이라는 걸 써주는 거야. 근데 얘는 4개인데 2개씩 다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지? 그럼 핵상이 뭐가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n은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얘는 만약에 염색체가 자, 요렇게 돼 있어. 이거 염색체 몇 개야? 얘도 염색체는 어쨌든 4개지? 근데 각각의 염색체마다 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 핵상이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n. 맞아? 그럼 니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포 분열 배울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 단상 복상이란 말 어려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n과 2n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들 있지? 체세포들은 다 2n이야. 2n 염색체 수가. 알겠지?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생식세포 분열이나 감수분열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러면 이제 생식세포, 뭐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런 생식세포는 염색체가 n이다. 핵상이 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들으면 알 것 같지? 문제 풀려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리고 이제 니네 염색체 수를 셀 때는 말이야. 요 가운데 동원체라는 부분이 있지? 요 동원체를 세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몇 개야, 염색체가? 2개인 거야, 2개. 다리의 숫자 세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2가지 얘기할 텐데, 뭐냐? 염색체 수는 뭐를 세라? 동원체라고 불리는 부분의 수를 세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DNA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DNA 상대량. 자, DNA 상대량이라는 걸 세라고 하면 요 염색 분체수를 세는 거지. 그럼 니네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고 핵상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랑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2N이 되는 거야. 요 세포에는 핵상이 2N은 2다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세포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염색 분체수를 세면 돼. 그럼 염색 분체가 지금 몇 개야? 4개인 거지? 그냥 상대값이기 때문에 4 이렇게 해주면 돼. DNA 상대량은 4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염색 분체가 하나에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가 요렇게 2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거든? DNA 상대량이 얼마, 왜냐면 이게 DNA 하나라며, 결국.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 하나가 길다란 DNA 전체 하나가 꼬여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DNA가 몇 개 있는 셈이야? 4개 있는 셈이지. 그래서 염색 분체수 세는 게 그 DNA 상대량 세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몇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염색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사람의 염색체.